주민과 함께라는 그 주제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간에 이제 저희들이 느낀 대로 한 주민으로서 얘기해 든다면, 그간에는 그 경찰과 주민과의 연만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김영란법이라는 부분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소통을 막았단 말이죠. 여기도 청장님께서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동네마다 그전에는 파출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출소가 다 문 닫아가지고 불은 켜놓지만 그 근무가 그렇게 이렇게 축소돼서 오다 보니까 건물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또 활성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과 경찰과의 독립에 대한 부분이 메시코에는 많이 타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까지 진정이 됐는지, 물론 저들이 조금씩은 알고 있겠지만 청장님으로서의 좋은 말씀을 해줬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맨 마지막 거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그 검찰과 그 경찰의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거기에는 수사구조, 그 다음에 이 재판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경찰, 검찰, 법원, 요것의 개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국민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국민들이 자꾸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는 쪽으로 개편을 해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요구인데, 누군가가 계속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응? 근데 목리를 부려봐야 이빨만 빠지지, 아프기만 하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런 것들은 대립 갈등의 구조의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체제가 이 바람직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크게 보고 크게 접근해 가면 하나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소추기관입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재판기관이고, 근데 경찰은 수사기관이기도 하면서 범죄 예방기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 병리 현상이 표면화되기 전에 막아야 될 임무와 역할이 온전히 경찰한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이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이걸 반성해야 돼요. 사회 병리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처리 과정이 수사 절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제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다가 칼로 그어놓고 이거 잘 꼬맸다고, 이쁘게 꼬맸다고 잘한 거냐? 꼬맨 건 잘한 거지만 상처 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찰이 가져가야 되는 마인드의 근간이고, 또 수사를 얼만큼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은 이제는 재판을 받아서 국가형벌권이 어떻게 이것이 불만 없이 가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 소추가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추의 역할을. 왜? 과거에는 내가 너한테 피해를 당하면 내가 보복을 했어요. 그런 사인 보복 시스템에서 국가에서 그것을 사인 간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피해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생겨서 이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이 발전된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요것을 국가에서 대행해 주마. 라고 해서 생긴 것이 검찰 조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검찰 이 조직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가해자도 억울함이 없도록끔 해서 이것을 법원과 타협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본연이거든요. 이런 개념의 검찰이라고 한다면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요 소출을 함에 필요한 수사를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직접 할 수도 있고 경찰한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요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요것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이에요. 우리 경찰은 이 국민들의 요구에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쪽에선가는 이것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착 상태에 이르고 있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 상태로 지금 이제 교착돼 있는데 국회에서도 갑론을박은 되지만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가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좀 지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란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가 잘 됐는데 그 법 때문에 대화가 안 됐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대화가 건전한 대화였을까요? 불건전한 대화였을까요? 에? 아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여러 어르신들 지금 얘기할 때 우리는 법 없어도 살아 하고 사시는 분이 많아요. 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법 없어서 살겠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몇만 개 법이 있는데 법 다 아세요? 모르죠. 왜? 그 법과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란법은 근본이 뭐냐면 청탁 금지와 이해 충돌의 방지법이에요. 이해가 충돌하는 자들은 서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청탁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전하게 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니, 요것은 이제 법으로 막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해서 막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죠? 우리 애경사 이런 거 할 때 그거 뭐 3만 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게 법으로 있었어요. 그게 뭐였지 그 이름이? 가정의례 준칙. 가정의례 준칙이 있었어요. 그게 잘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졌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묻어져 있는 이런 이 국민들의 감정이 있어요. 법 감정. 기본적 상식적 감정.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소 괴리가 있다라는 것은 계속 지금 어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잡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개선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노력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조율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정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느 부분, 이것이 이 청탁성 내지는 사전에 눈도장 찍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이 계급 달고 혼사 치르는 거하고 계급 띄고 혼사 치르는 거 오는 손님 보면 딱 아는데 뭐. 안 그래? 줄이 다르잖아. 안에 봉투 들어있는 액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현직에 있을 때 혼사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사도 치렀으면 좋겠는데 때 맞춰서 돌아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시는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러는 말이지, 살아서도 자식을 잘 키우더니 돌아가시는 것도 잘 돌아가신다. 참나,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살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묶어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화는 커피 한 잔 놓고 해도 대화가 재미있으면 뭐가 문제돼요? 예? 뜻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데 뭔 문제가 돼요? 커피 한 잔 김영란법에 뭐가 문제된다고 그래? 그 대신 커피 한 잔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부탁하잖아요? 먹은 놈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부탁하지 말고 의논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직접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의논해 드릴 수는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하려면 어떤 것을 참고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도 떨렁떨렁 어르신 그거 됐어요. 내가 알아봐 줄게요. 이렇게 나서지 말고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이 왔느냐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거 연구하라고 그 어려움이 왔는데 덜렁덜렁 내가 그거 다 풀어줘 놓고 돈만 받아먹고 뭐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을 해요 안 해요? 사회 질량이 안 올라가요. 내가 갖춘 질량을 상대한테 이전시키도록 하는 그 환경이 나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얼만큼 잘 했을 때 나는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덜렁해주고 밥 한 끼 얻어먹고 덜렁해주고 그러니까 엿바꿔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연구 노력을 안 하니까 그 사람 질량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일 또 당해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조금만 참작하시면 그거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뭐 좀 불만이 있으신가요? 불만 있으면 저 얘기 안 할래요. 한 가지는 또 뭐였죠? 중간에 하나가 있었는데 파출소요. 파출소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노세요. 그거 집혀 있는데 그거 뭐였어요? 우리 주민들 거예요. 예. 그래서 문 잠궈 놓으면은요, 야 이놈들아 우리 어른들이 여기 가서 놀을 테니까 니네 문 열어놔라. 사람이 있잖아요. 파출소에 들어있는 사람은 경찰이에요. 경찰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일단은 왜 왔느냐고 묻고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상담관이에요. 그 내가 쓰라고 있는 집 비워놓으면 그거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뭐하러 먼 데 가요. 거기 없으면 불 떼달라고 하세요. 불 떼는 경비는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와서 붓글씨 연습도 하시고 거기서 스피치 연습도 좀 하시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하세요. 쓰세요. 근데 경찰관은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파견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거기에 들여야 돼요. 그 집 하나 한 사람이 있는데 4사람이 필요해요. 사교대 해야 되니까. 2사람 놀라면 8명이 필요해요. 우리 초임 순경 한 3천만 원 잡으면 1억 2천만 원 그 동네에서 내야 돼요.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낸다고 하면 배치해 드릴게요. 계산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찰관들을 그래서 어떻게끔 잘 이거를 조율해서 낭비됨이 없이 이걸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112 신고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웃집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경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의 부름이니까 안 갈 수 없는 의무가 발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의무가 발생하는 일을 태만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력은 거기에 우선적으로 발동이 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발동이 돼야 되는 예방적 영역에 우리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안센터에 경찰관 1명을 오게 하려면 그 8명이 출동할 수 있는 그만큼의
112 신고가 줄어들면 돼요. 그러면 112 신고 안 띄고 경찰관이 거기 갈 수 있어요. 그건 돈 안 들고 좋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12 신고 줄일 수 있는 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서장님이 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지역 어른들하고 또 의논하고 우리 현장활력회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직원들이 또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날 때 112 출동 가서도 그런 것들을 거기서 승질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해결해주고 나서 다음에 이런 거는 112로 하지 마시고 어디로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어떻게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이걸 잘 맞춰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 우리 경찰이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경찰관이 가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훨씬 더 그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라든지 또 역할이 잡혀가니까 지역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노력들을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현장 경찰관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예? 갈수록 숙제가 늘어나네. 이 정도면 이제 불만 조금 줄어드셨죠? 네.